근육 감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법. 이거 드시면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정말 똑똑하세요. 좋은 정보를 잘 찾으셔서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왜 이상하게 기력은 떨어지고 힘이 없을까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버거워지고 평소 5분이면 갈 거리가 10분이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셨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병원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죠. 혈압도 정상, 혈당도 괜찮고 다른 수치들도 크게 문제 없다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챙겨 드신 그 단백질들이 실제로는 근육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원리를 모르시면 아무리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아무리 좋은 고기를 챙겨 드셔도 근육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단백질은 그냥 고기나 계란 많이 먹으면 되지 뭐가 그리 복잡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동안 수만 명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완전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식품을 제대로 챙겨 드신 분들에게서 어떤 값비싼 단백질, 보충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근육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란보다 15배나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충격이란. 실제로 72세 박순례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적용한 지 단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2년 동안 무릎이 아프다며 집에만 계시던 분이 말입니다.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2개월 만에 혈중 단백질 지표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78세 박영수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무려 40%나 향상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근육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제 진료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더 하세요. 단백질 보충제 드세요 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20년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양과 근감 소증을 전문으로 연구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건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15배 강력한 단백질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예요. 만약 1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더 빨리 건강하게 도와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어르신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장 보러 가는 게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요? 라고 하시거나 계단 오르는 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근육 감소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국 갈 필요 없이 복잡한 운동 없이도 여러분의 밥상에서 10년 전 근육을 되살리는 비결을 완전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치명적인 실수들과 올바른 섭취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는지 그 의학적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나머지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사라집니다. 30대부터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대에 100이었던 근육량이 40대에는 90, 50대에는 80이 되는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60대가 되면 30대 때의 70%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근육의 30%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팔다리 힘이 좀 약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30%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자동차 엔진 성능이 30%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10만 년 전부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4050세까지만 살면 충분했거든요. 그 이후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게 우리 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저절로 사라지므로 반드시 의도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운동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집을 지을 벽돌이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근육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육의 진짜 역할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이 늦어지고 상처가 났을 때 아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두 번째로 근육에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특히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줍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감기도 덜 걸리고 각종 질병에도 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근육은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근육에서 이 당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게 돼요. 네 번째로 근육은 에너지 저장고 역할도 합니다. 평소에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등 근육이 약해지면 구부정해지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근육을 위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의학적으로 확실히 확인된 4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보행 능력이 약화됩니다. 평소에 5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가 10분이 걸리게 되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리 근육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예전에는 감기 걸려도 23일이면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일주일, 열흘씩 끌어요. 이것도 근육에서 나오는 면역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상처 회복이 지연됩니다. 칼에 베이거나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을 때 아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흉터도 더 많이 남게 돼요. 이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단백질이 상처 치유에 사용되는데 그 저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회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성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이게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근육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대사 장애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근육 부족, 그리고 그 원인인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들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만 알면 60대, 70대라도 충분히 근육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이 그 증거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4세 어르신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시장에 다녀오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르신은 하루 세 끼를 정말 잘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에 된장국,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고기 반찬, 저녁에도 두부조림이나 콩나물국 같은 단백질 반찬들을 빼놓지 않고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탄수화물은 충분했지만 단백질이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더군요. 계산해보니 하루에 40지 정도밖에 드시지 못하고 계셨어요. 74세 어르신이니까 최소한 하루에 70지 이상은 드셔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밥은 먹었는데 왜 힘이 빠질까? 왜 진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위산과 소화 효소가 현저히 감소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고기든 생선이든 잘 분해시켜서 흡수시켰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3040% 정도 줄어들어요. 소화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효소의 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드리면 이래요. 젊을 때는 100의 단백질을 먹으면 80 정도가 몸에 흡수되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같은 100을 먹어도 50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3040%밖에 흡수되지 않기도 해요. 더욱 심각한 건 흡수된 단백질이 모두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단백질을 사용해요. 심장, 간,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먼저고 근육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일 먼저 희생당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육은 자꾸 줄어드는데 연간 1% 먹은 단백질은 몸에 잘 안 들어가니까 흡수율 50%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딜레마예요.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일지이면 충분하지만 50대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1.2g, 이상적으로는 1.5g 필요해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 이상적으로는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게 계란으로 치면 1215개 분량이에요. 어머, 그렇게 많이? 라고 놀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식품만으로는 채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더군다나 계란을 하루에 12개씩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기를 400-500g씩 먹을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약해져서 많이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효율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을 찾아야 해요.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위산 분비량 감소, 소화, 효소 감소 외에도 장 운동이 느려지고 씹는 힘도 약해지고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질긴 고기를 먹어도 잘 씹어서 소화시켰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아요. 틀니를 하신 분들은 더욱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딱딱하거나 질기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단백질의 조건이 나와요.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아무리 단백질이 많아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단단한 음식을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둘째, 단백질과 함께 칼슘,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만들어져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어도 안 되고 시멘트와 철근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셋째, 꾸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근육을 키우는 건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식품이 과연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것도 두부나 계란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한 것들이 말이에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74세 어르신께서도 이 방법을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장 보러 가는 게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단백질 보물 3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새우?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새우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생새우만 생각하시니까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건새우 한 봉지 가격이 계란 한 판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함량은 계란을 압도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건새우 20지, 그러니까 한 줌에는 무려 1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계란 몇 개와 같은 양인지 아세요? 계란 중간 크기 하나에 단백질이 대략 5지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건새우 한 줌이 계란 3개와 맞먹는 단백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새우의 진짜 비밀은 바로 건조 과정에 있어요.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도 함께 농축됩니다. 생새우에 비해서 칼슘은 무려 10배, 아연은 5배나 많아져요. 여기서 아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따로 있어요. 그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아연이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고 아연은 그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근육을 조립하는 기술자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아도 기술자가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아연 부족이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아연이 부족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건새우를 드시면 단백질과 아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건새우의 칼슘 함량도 정말 놀라워요. 백지당 무려 2000mg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드리면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이 100mg 정도예요. 그러니까 건새우 오지만 드셔도 우유 한 컵과 맞먹는 칼슘을 섭취하는 거죠. 왜 칼슘이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근육 수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힘이 약해져요. 특히 심장 근육에도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건새우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닌 이유예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근육을 조립하는 아연, 근육을 수축시키는 칼슘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69세 이성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께서는 무릎이 아파서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계단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하셨고 장 보러 가는 것도 가족들이 대신 해줘야 했죠. 그런데 건새우를 꾸준히 드신 지 2개월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육량이 15%나 증가했어요. 이게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였거든요. 선생님, 계단 오르내리는 게 이렇게 수월해도 되나요? 다리에 힘이 생긴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집 앞 슈퍼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는데 이제는 56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근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다는 점이에요.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고 소화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기분이 밝아지셨어요.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건새우는 근육, 뼈,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삼박자 효과가 있어요. 단백질로 근육을 강화하고
칼슘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연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한 가지 식품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게다가 가격도 정말 착해요. 건새우 500지 한 봉지가 보통 80원 정도예요. 이걸로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는 일주일치가 15-20원 정도 하는데 건새우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더 좋아요. 건새우를 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간식처럼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2030지 정도, 그러니까 두세 줌 정도를 나눠서 드시면 돼요. 씹는 맛도 고소하고 짭짤해서 맛있거든요. 요리로 활용하시려면 건새우 무침이 최고예요. 건새우를 미지근한 물에 살짝 불려서 물기를 빼고 거기에 참기름, 마늘, 파를 넣고 무쳐주시면 돼요. 고춧가루를 약간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만든 무침은 밑반찬으로도 좋고 밥에 비벼 드셔도 맛있어요. 건새우 볶음도 추천해요.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건새우를 볶다가 양파, 당근, 피망 같은 채소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 뿌려주시면 정말 맛있는 반찬이 완성돼요. 건새우전도 별미예요. 건새우를 곱게 갈아서 부침가루와 섞고 거기에 달걀과 물을 넣어서 반죽을 만드세요. 그걸로 전을 부치시면 단백질이 풍부한 전이 만들어져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르신들 영양 간식으로도 최고예요. 건새우 국수도 만들 수 있어요. 멸치 대신 건새우로 육수를 내시면 깊고 진한 맛이 나요. 여기에 소면을 넣고 끓이시면 단백질이 풍부한 건새우 국수가 완성돼요. 보관하실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습기만 차지 않게 하시면 몇 달은 문제 없어요. 한 번에 많이 사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염분이 조금 있으니까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하루 20지 정도로 드시면 염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이에요. 작은 통에 넣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출출할 때마다 드실 수 있어요. 인공 첨가물도 없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건 건새우를 드시기 시작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 이렇게 좋은 걸 말이야. 라고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나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건새우, 정말 계란보다 15배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황태? 그거 해장국 재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아까운 생각이에요. 황태를 단순히 해장국 재료로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보물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황태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백질 흡수제예요. 다른 단백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황태의 비밀은 바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명태를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황태예요.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고기를 연육제로 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연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생선은 단백질 덩어리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소화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효소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황태는 이미 자연적으로 단백질 구조가 풀어져 있으니까 소화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드리면 일반 생선은 소화하는데 3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황태는 12시간이면 충분해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소화가 끝나니까 위장 부담도 훨씬 적고 흡수율도 높아지는 거죠. 특히 위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황태가 최적의 단백질이에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영양소 흡수율이 뛰어나거든요. 이제 황태의 정말 놀라운 단백질 함량을 알려드릴게요. 황태 100지에는 무려 79지에서 8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다른 식품과 비교해드릴게요. 소고기 살코기 100지에는 단백질이 약 1923지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황태는 소고기의 약 4배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닭가슴살이 100지당 23지 정도니까
황태가 닭가슴살보다도 34배 높아요. 계란과 비교하면 더욱 놀라워요. 계란 하나가 50지 정도인데 단백질이 5지예요. 그러니까 황태 20지이면 계란 34개와 맞먹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효율이죠. 게다가 황태는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지방 함량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드신 단백질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데 쓰여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칼로리도 높고 소화도 부담스러운데 황태는 순수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황태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질도 뛰어나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BCAA 분지세 아미노산과 풍부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요. 황태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간 건강을 돕고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황태가 해장국 재료로 사랑받는 이유기도 해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피로 물질을 빨리 분해해줘요. 황태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어도 하루 필요량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또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기운이 나고 활력이 생겨요. 실제로 황태의 효과를 본 73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서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황태국을 드시도록 권했어요. 황태 한 마리를 우린 국에 무와 대파를 넣고 끓여서 드시도록 했죠. 놀랍게도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일어나기 싫어서 침대에서 한참 뒤척였는데 지금은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던 게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황태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경제성이에요. 황태 한 마리로 정말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한 마리를 국물로 우려내면 56번은 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황태는 찢어서 반찬으로도 드실 수 있고요. 계산해보면 황태 한 마리가 3-4영원 정도예요. 이걸로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5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최고급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단백질 보충제 한 포가 1-2영원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저렴해요. 황태 활용법도 정말 다양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황태국이죠. 황태 한 마리를 찬물에 넣고 30분 정도 끓여서 우린 다음 무와 파를 넣고 한 소금 끓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 황태국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국물도 시원해서 아침 식사로 최고예요. 황태죽도 강력히 추천해요. 황태를 우린 국물에 쌀을 넣고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한 죽이 만들어져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회복기 환자분들에게 좋아요. 황태 미역국도 별미예요. 황태 우린 국물에 미역을 넣고 끓이시면 단백질과 무기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신진대사를 돕기 때문에 황태의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황태 무침도 만들 수 있어요. 국물을 우린 황태를 찢어서 고추장, 마늘, 파, 참기름으로 양념해서 무치면 맛있는 반찬이 돼요. 이렇게 만든 무침은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아요.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시면 돼요. 습기만 차지 않게 하시면 몇 달도 문제 없어요. 요즘은 포장된 황태도 많이 나오니까 보관도 편해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황태는 염분이 조금 있으니까 국을 끓일 때 소금을 적게 넣으시거나 아예 넣지 마세요. 황태 자체의 간이면 충분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황태에는 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황태에 정말 놀라운 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황태에는 피부에 좋은 콜라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있거든요. 고기의 콜라겐보다 분자가 작아서 흡수율이 높아요. 실제로 황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로 근육을 강화하고 콜라겐으로 피부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거죠.
황태, 정말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백질 흡수제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고 경제적이기까지 해서 어르신들에게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물은 검은콩입니다. 콩? 그냥 식물성 단백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검은콩을 너무 우습게 보셨어요. 검은콩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스마트 단백질이에요. 다른 콩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은콩의 비밀은 바로 그 검은 색깔에 있어요. 이 검은 색소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나 포도에 들어있는 그 성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보다도 높아요. 검은콩에는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안토시아닌 등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콩보다 무려 4배나 풍부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쌓여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공격해서 노화를 앞당기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근육세포도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고 줄어들어요. 그런데 검은콩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줘요. 마치 몸속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콩을 드시면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면서 동시에 근육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안토시아닌이 특히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주거든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단백질은 근육에 전달해야 할 택배 상자고 혈관은 택배를 운반하는 도로예요. 도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택배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잖아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이 혈관 도로를 뚫어줘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검은콩 100지에는 무려 43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일반 콩의 단백질 함량인 36지보다도 높고 두부의 3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두부 한 모가 300지 정도인데 단백질이 15지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콩 35지만 드셔도 두부 한 모와 맞먹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게다가 검은콩의 단백질 질도 정말 뛰어나요. 필수 아미노산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정말 높아요.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동물성 단백질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검은콩의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우수해요. 오히려 소화 부담이 적어서 어르신들에게는 더 좋을 수 있어요. 78세 김영희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혈압이 14만 150 정도로 높으셨고 다리가 무거워서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어요.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죠. 검은콩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어요. 매일 검은콩 50지를 불려서 밥에 넣어 드시거나 검은콩 두유를 만들어서 드시도록 했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무겁지 않아요. 요즘 산책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근육량도 증가했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근육량이 12%나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시장까지 가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와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검은콩의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은 눈 건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신문 글씨가 작게 보이시죠? 검은콩의 검은 색소가 우리 눈을 젊게 만들어줘요. 안토시아닌이 눈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망막을 보호해주거든요. 실제로 검은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신문 글씨가 예전보다 선명하게 보여요. TV 보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안경을 새로 맞춘 것처럼 시야가 맑아질 수 있어요. 검은콩은 근육, 혈관, 눈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식품이에요. 한 가지 식품으로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정말 드물어요. 검은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렸어요. 정말 재미있는 별명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도 검은콩이 고기만큼 영양이 좋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검은콩에는 단백질이 40% 이상 들어있어서
진짜 쇠고기보다 단백질 비율이 더 높아요. 거기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서 혈압도 낮춰주고 장 건강도 좋게 해주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한마디로 검은콩 하나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셈이죠. 단백질로 근육을 강화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건강까지 챙기는 거니까 정말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검은콩 활용법도 정말 다양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검은콩밥이에요. 일반 쌀에 검은콩을 30일 비율로 넣고 지으시면 돼요. 검은콩을 미리 불려두시면 더 부드럽게 익어요. 이렇게 만든 검은콩밥은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요. 검은콩 두유도 강력히 추천해요. 검은콩을 하룻밤 불린 다음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서 체에 걸러주시면 돼요. 여기에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으시면 맛있는 검은콩 두유가 완성돼요. 시판 두유보다 훨씬 진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검은콩 조림도 별미예요. 검은콩을 삶아서 간장, 설탕, 물엿으로 간을 맞춰 조리면 달콤한 반찬이 돼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르신들 영양 간식으로도 최고예요. 검은콩 나물도 만들 수 있어요. 검은콩을 싹 틔워서 나물로 무치면 아삭한 식감에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콩나물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검은콩 죽도 좋아요. 검은콩을 삶아서 믹서기로 갈고 여기에 쌀을 넣고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죽이 만들어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서 회복기 식사로 최고예요. 보관하실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습기와 직사광선만 피하시면 1년도 문제 없어요. 한 번에 많이 사서 보관해 두시고 조금씩 사용하시면 경제적이에요. 검은콩의 경제성도 정말 뛰어나요. 1kg에 80영원 정도 하는데 이걸로 23개월은 드실 수 있어요. 하루 비용으로 계산하면 10만 2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단백질 보충제 한 포가 1-2영원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저렴해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검은콩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처음에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루 30지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또한 검은콩을 드실 때는 충분히 불리거나 삶아서 드세요. 생콩이나 덜 익은 콩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검은콩밥을 드실 때 밥의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콩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니까요. 검은콩에 정말 놀라운 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전립선 문제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검은콩, 정말 스마트한 단백질이에요.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챙겨주는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잘못 조합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흡수가 안 되고 잘 조합하면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해요. 마치 음식들끼리도 궁합이 있는 거죠. 먼저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을 알고 나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건새우와 시금치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칼슘은 원래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인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3배까지 높아져요. 건새우 시금치 볶음 한 접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건새우를 먼저 볶다가 시금치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마늘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이에요. 두 번째, 황태와 무는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한데 이게 단백질을 더 잘게 분해해서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황태무국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인 셈이에요. 황태를 우린 국물에 물을 넣고 끓이면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나면서 동시에 단백질 흡수도 극대화되는 거죠. 세 번째, 검은콩과 들기름은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줘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돼요.
검은 콩나물에 들기름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검은 콩나물을 살짝 데쳐서 들기름, 마늘, 파, 깨소금으로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반찬이 완성돼요. 이런 좋은 궁합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응용도 가능해요. 단백질 식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딱딱한 단백질에는 소화효소가 많은 식품을, 항산화가 풍부한 식품에는 좋은 기름을 함께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야 할 나쁜 궁합도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좋은 영양소들이 서로 방해를 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두부와 시금치예요. 의외죠?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두부는 미역이나 배추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고 시금치는 건새우나 멸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드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콩을 짜게 졸인 콩반찬이에요.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도 늘어나요. 검은 콩에 좋은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콩 조림을 만드실 때는 간을 되도록 싱겁게 하시고 설탕보다는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단백질과 카페인을 같이 섭취하지 마세요.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철분 흡수도 막고요. 최소한 식사 후 30분은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황태국을 드신 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시면 황태의 좋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혼자 뛰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릴레이 팀 경기예요. 단백질만 잘해서는 안 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들이 함께 협력해야 근육이라는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이 특별한 이유예요. 이 식품들은 단백질과 함께 필요한 보조 영양소들이 이미 들어있어서 원스톱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건새우에는 단백질 아연 칼슘이, 황태에는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군이, 검은콩에는 단백질 항산화 성분 이소플라본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품들을 드시면 자동으로 좋은 궁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드신 분들은 단일 식품을 드신 분들보다 근육량 증가 효과가 30%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영양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황태국, 점심에는 검은 콩밥, 저녁에는 건새우 볶음을 드시면 하루 종일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몸에서 단백질이 떨어질 틈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물의 중요성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꼭 필요해요. 하루에 최소 1.5ml의 물을 드시되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식품궁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30일은 너무 길어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근육 회복 식단 플랜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보물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1주차와 2주차의 목표가 다르니까 그에 맞게 식단도 조정해야 해요. 1주차 목표 기초 체력 회복과 소화 적응. 1주차의 목표는 여러분의 위장을 새로운 단백질에 적응시키고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는 거죠. 아침 식단 황태국으로 시작. 매일 아침은 황태국으로 시작하세요. 황태 한 마리를 찬물 1회에 넣고 30분간 끓여서 우린 국물에 무백직과 대파를 넣고 한 소금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속이 편안해져요. 황태국을 드시는 이유는 하루의 단백질 공급을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아침에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황태 단백질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단백질 흡수가 원활해져요. 점심 식단 검은 콩밥. 일반 쌀에 검은 콩을 30일 비율로 넣고 지으세요. 검은 콩 50지, 쌀 150지 정도가 적당해요. 검은 콩을 미리 하룻밤 불려두시면 더 부드럽게 익어요.
이렇게 만든 검은 콩밥은 혈관 건강과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검은 콩밥과 함께 드실 반찬은 나물류나 김치 정도로 가볍게 하세요. 1주차에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녁 식단 건새우 요리 추가. 저녁에는 건새우 요리를 하나씩 추가하세요. 첫째 날은 건새우 무침, 둘째 날은 건새우 볶음, 셋째 날은 건새우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드시면 질리지 않아요. 건새우 무침 건새우 20질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불려서 물기를 빼고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파, 깨소금으로 무쳐주세요. 건새우 볶음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건새우 20질 볶다가 양파, 당근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이에요. 1주차 중간 점검 5일차 변화. 5일차가 되면 첫 번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요즘 소화가 가벼워졌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이 편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들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새로운 영양 공급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죠. 2주차 목표 근육 합성 가속화. 2주차부터는 근육 합성을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단계예요. 1주차에 몸이 적응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죠. 아침 식단 업그레이드 황태죽 또는 황태미역국. 아침을 황태죽이나 황태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황태를 우린 국물에 쌀을 넣고 끓인 죽은 소화는 더 쉬워지고 단백질 농도는 더 높아져요. 황태미역국은 황태 우린 국물에 미역 10질 넣고 끓이면 돼요.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점심 식단 강화 검은콩 두유 또는 검은콩 비율 증가. 검은콩 두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검은콩 비율을 21로 늘린 콩밥을 드세요. 검은콩 두유는 검은콩 백질 하룻밤 불린 다음 물 500ml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체에 걸은 다음 끓여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1주차보다 30% 정도 증가해요. 몸이 적응된 상태니까 이제 더 많은 단백질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저녁 식단 다양화 건새우전 또는 건새우볶음 반찬. 2주차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부치거나 건새우볶음 반찬을 만들어 드세요. 이때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져요. 건새우전 건새우 30질 곱게 갈아서 부침가루 100지, 달걀 1개, 물과 섞어서 반죽을 만드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면 단백질이 풍부한 전이 완성돼요. 2주차 변화 체감 포인트. 11차 변화 걷기 개선. 11차에는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에 탄력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다리에 힘이 생겼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는 하체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단백질 공급이 지속되면서 근육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14일차 변화 마이너스 전체적 활력 증가. 2주가 끝나갈 즈음에는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칠 거예요. 10년 전 내 몸이 이랬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때쯤 되면 근육량이 실제로 58% 정도 증가해요. 수치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체감하는 변화는 정말 큰 거예요.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 첫째, 규칙성이 생명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2주 동안 빠짐없이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꼭 필요해요. 하루에 1.5ml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셋째, 적당한 활동량을 유지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지만 하루 20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단백질 흡수에 도움이 돼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근육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만들어져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이 식단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2주만 정확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을 잃고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30대의 70%밖에 남지 않게 되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이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절반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 보물이었습니다. 건새우는 계란보다 15배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20지 한 줌의 15지의 단백질과 함께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아연이 5배,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이 10배나 들어있어요. 69세 이성순 어르신처럼 2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황태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백질 흡수제입니다. 얼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어져서 소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백지당 85지의 단백질, 이는 소고기의 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처럼 3주 만에 아침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검은콩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닌 스마트 단백질입니다. 백지당 43지의 단백질과 함께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뚫어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줘요. 78세 김영희 어르신처럼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지고 다리가 가벼워져서 산책이 즐거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건새우와 시금치, 황태와 무, 검은콩과 들기름의 환상적인 궁합을 통해 단일 식품을 드시는 것보다 30%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2주 근육 회복 식단 플랜을 따라 하시면 5일 차에는 소화가 가벼워지고 10일 차에는 걷는 속도가 빨라지면 14일 차에는 10년 전 몸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없이도 충분히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버리고 혈압약을 줄이고 무엇보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장 보러 가는 게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요? 10년 전 내 몸이 이랬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방법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72세 박순례 어르신은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산책을 시작하셨고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2개월 만에 혈중 단백질 지표가 정상화되었으며 78세 박영수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40%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여행도 다시 다닐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마트에 가셔서 이 세 가지를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황태국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한 주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근육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활기찬 노후, 건강한 인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실천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건새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이 같은 여러분의 성공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량을 측정하는 간단한 자가진단법과 운동 없이도 근력을 키우는 생활 속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체크법부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 동작을 근력 운동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